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15강 예외 페이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를 여러분이 사전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자바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가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트라이 캐치라든가 스로우즈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해 준 것처럼 JSP와 서블릿에서도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다고 프로그램이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 페이지를 우리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외 페이지의 필요성, 다음에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한 예외 처리, web.xml 파일을 이용한 예외 처리 두 가지 예외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외 페이지의 필요성입니다. 자바 언어에서 아마도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JSP 서블릿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니까 아무리 완벽한 코딩을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는 예외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웹 컨테이너, 우리가 쓰는 웹 컨테이너는 톰캣을 쓰고 있죠. 톰캣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예외 페이지가 보여진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다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톰캣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외 페이지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이미지, 이런 화면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요거와 비슷한 화면을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우리 같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에러가 났구나, 그리고 쭉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 유저, 일반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걸 보면은 왠지 좀 친숙하지 않은 화면이기 때문에 불쾌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면 대신 조금 UI적으로 이쁘고 그런 화면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약간은 다소 딱딱한 예외 페이지죠. 에러 페이지를 보다 친근한 느낌이 느껴지는 페이지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페이지의 필요성은 뭐라고요? 친근하지 않은 이런 딱딱한 페이지가 나올 때, 예외가 발생해서 나올 때 이런 거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페이지로 유도를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불쾌함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하는 페이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한 예외 처리입니다. 자, 보면 페이지에 여기 요쪽 우측에 보이는 박스가 예외가 발생한 페이지예요. 그럴 때 우리 예전에 지시자 배웠었죠. 그죠? 그 지시자 중에 페이지 지시자, 페이지의 속성을 담당하는 지시자라고 그랬습니다. 요 지시자 중에 속성 중에 에러 페이지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속성에다가 현재 요 파일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어느 페이지,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라고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명을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예외가 톰캣 컨테이너에서 제공되는 딱딱한 에러 페이지가 아닌 우리가 정한 에러 페이지.jsp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나서 밑에 보면 int i에다가 정수형을 대입을 하는데 40 나누기 0이죠. 그죠?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겠죠. 이때 그랬을 때 에러 페이지.js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게 이제 에러 페이지겠죠. 페이지.jsp겠죠. 자, 요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자, 이렇게 에러 페이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또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is error page, 그죠? error page가 is true 줘야 됩니다. 그래서 error page이다. 이 페이지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이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명시를 안 해주면 이게 기본적으로 false예요. false 디폴트 값이. 그래서 반드시 예외 페이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를 꼭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s error page를 명시를 해줘야지 요 밑에 부분에서 이제 expression 키워드죠. 그죠? JSP expression 키워드에서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false예요. 또는 명시를 안 해줬어요. 명시를 안 해주면 기본값 false가 그냥 적용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레퍼런스 변수를 우리가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없다는 거 요거와 관련된 이하의 메소드들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 true로 정해주면 이렇게 객체 참조도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메소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페이지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특정한 페이지로 가라라고 이렇게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특정 페이지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특정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지시자 똑같이 이용해서 이 페이지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해서 is error page true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 error page true로 주는 순간 exception 객체를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고요. exception 점 하고 그 이하에 있는 메소드들 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키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criptread JSP 키워드 이용해서 response.setStation 스테이터스 200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요거는 왜 주냐면, 자, 우리가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에 스테이터스라는 값이 있어요. 자, 요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전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500이죠. 500. 500은 어떠한 연산이 잘못됐을 때, 요 연산이 뭔가 에러가 났을 때, 그럴 때 발생을 해줍니다. 아니, 발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teger pass int abc 문자열이기 때문에 passing 인티저로 파싱 못하겠죠. 그죠? 이럴 때 발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00은 무엇이냐? 200은 정상적인 페이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진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response.setStatus 요 브라우저의 스테이터스를 왜 200으로 이렇게 해주냐면 웹 서버에서 이렇게 설정을 안 해주면 500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는 에러가 발생한 페이지가 아니죠. 에러가 발생한 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페이지? 정상적인 페이지입니다. 에러는 여기서 발생한 거죠. 여기가 예외가 발생한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한 페이지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는 나는 에러 페이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주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해서 정상적인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예외를 찍어줄 뿐입니다. 예외를 발생시킨 아니죠. 근데 웹 컨테이너에서 이 브라우저를 시행할 때 얘를 500으로 세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는 완벽한 끝까지 다 완료되는 페이지 200번의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 페이지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줍니다. 되시겠죠?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그래서 예제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예외를 처리하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import.jsp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페이지 지시자 요거만 디폴트로 처음에 JSP 페이지를 만들면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요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특정 페이지로 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페이지 지시자 쓰고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주고요. 다음에 특정 페이지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서 에러를 한번 발생시켰어요. 40 나누기 0으로 예외를 발생시켰고요. 다음에 예외가 발생되면 에러 페이지.jsp로 이동되겠죠. 자, 이동되면 에러 페이지.jsp로 왔습니다. 자, 온 다음에 이 페이지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페이지는 에러 페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is 에러 페이지 true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ue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exception 객체에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얘가 false 명시를 안 해주면, 즉 이렇게 명시를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is error 페이지가 false입니다. 그러면 exception 이 객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true로 선언을 해줘야지 exception 객체 사용해서 어떤 에러가 나왔는지 메시지로 찍어 볼 수 있는 메소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서버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import.jsp를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어디로 넘겨요? 에러 페이지.jsp로 넘겨서 에러 발생한 다음에 여기 에러 내용 간단하게 by 제로 나눴대요. 제로로 나눠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간단한 메시지 나오겠죠. 자, 지금 예제니까 간단하게 했지만 좀 더 이쁘게 UI로 해서 뭐 죄송합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쁘게 UI를 만들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자, 요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뉴에 다이나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고 이름은 그냥 EX로 일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일은 닫을게요. 자, 여기다가 JSP 페이지 에러를 발생시킬 JSP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포 아까하고 동일하게 인포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넣어 볼게요. 자, int i는 40 나누기 0. 그러면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아직 예외 페이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사용자한테 약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딱딱한 페이지가 나오겠죠. 예,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딱딱한 요런 코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외 페이지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골뱅이 페이지,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 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에러 페이지.jsp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특정 페이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JSP 페이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러 페이지.jsp 만들었고요. 자, 요거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오는 페이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이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자, is error page. 자,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예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명시해 준 거고요. is error page가 true이면 어떤 걸 쓸 수 있다고요? exception 객체 참조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get message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예외 페이지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게 자 예외 처리를 분명히 했는데 예외 페이지입니다. exception get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죠. 요게 서버에서 컨테이너 쪽에서 이 페이지의 스테이터스를 잘못 넘기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페이지의 스테이터스 값을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response 점 set 해줍니다. set status 자 200이 정상 완료되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정상 완료된 페이지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외 페이지입니다.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익스프레션으로 바꿀게요. 자, 익스프레션은 세미콜론 없애야 되고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get 메시지 나온 거 간단하게 출력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예외 페이지 작성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장표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가서 이번에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하지 않고 web.xml 파일이 있었죠. 우리가 서블릿 URL 매핑할 때 썼고, 그 다음에 init 파라미터 같은 거, 컨텍스트 파라미터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수정을 했던 web.xml 파일을 이용한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web.xml 파일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web.xml 파일을 이용한 예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web.xml 파일을 넣어서 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페이지 시작 태그, 그 다음에 종료 태그 넣어주시고요. 자, 에러 코드 404 에러가 났어요. 이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저겁니다. 에러 코드입니다. 그래서 404가 나오면 어디로 보내요? 에러 404.jsp 페이지 특정 페이지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500이 나왔어요. 그죠? 뭔가 연산을 잘못한 거죠. 이게 500이죠. 500이 나올 경우에는 에러 페이지 500.jsp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500 어떠한 페이지에서 어떠한 JSP 페이지에서 500번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500.jsp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에러 코드, 여기서 지정한 404, 500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겠죠. 어떤 페이지에서든지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어요. JSP 페이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얘가 404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얼로 에러 404.jsp 페이지로 가고 얘가 500이 났어요. 그러면 얘는 에러 500.jsp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모두 다 닫고요. 자, 여기 보시면 web.xml 파일 건들죠.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web.xml 파일 보일 거고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요? 에러 404 JSP 페이지로 가라. 500번 코드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에러 500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페이지, 그러면 에러 404하고 에러 500번은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사전에. 그래서 404는 404 에러입니다. 500은 500 에러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고요. 자, 에러 01.jsp 에러니까 자, init i에다가 int에다가 40을 0으로 또 나눠서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시할 땐 페이지 지시사 명시하면 안 됩니다. 웹 XML에다 명시를 해놨죠, 여기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40을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누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예외의 숫자에 따라서 해당 페이지로 가겠죠. 자, 연산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00 에러입니다 라고 500번 에러 500페이지로 갔죠. 이게 어떻게 간 거예요? web.xml 파일에 명시를 해놔서 로케이션 어디로 가요? 에러 500으로 간 거겠죠. 자, 동일하게 에러 02 보면, 자, 얘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에러 03.jsp 페이지를 찾는데 03. 서버에 보니까 03.jsp 페이지가 없어요. 나파운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디로 가요? 404가 페이지를 못 찾을 때, 없을 때 나오는 에러입니다. 자, 이것도 어떠한 로직에서 web.xml에 이렇게 404가 발생했을 때 에러 404로 가라 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다 닫고, 자, ex 페이지 여기서 먼저 web.xml 파일 오픈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타이핑해서 에러 페이지 시작 태그, 종료 태그 나오고요. 다음에 에러 코드 어떤 거 404일 때는 어디로 가라. 자, 로케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로케이션 어디로 가냐면 여기다가 ERR5R 에러라고 그냥 E400이라고 할까요? 400.JSP라고 할게요. 자, 404 코드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E400.JSP로 가주세요. 다음에 또 에러 페이지, 자, 에러 코드 이번에는 500번 코드에 해당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라라고 로케이션 태그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E500.JSP로 할게요. 자, 그러면 E400으로 가야 되고 E500으로 가야 되니까 요 페이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페이지도 동일하게 JSP 페이지로 만들겠습니다. 자, 400 나왔고요. 여기는 404 에러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명시해 줄게요. 자, 아까 이거 400으로 했네요. 404죠. 자, 요거 수정할게요. 리네임에서 404로 수정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500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500.jsp 페이지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404, 그러면 여기는 500 에러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실제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fo 아까 했던 거에서 요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다음에 자, 400을 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야겠죠. 연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딱 해보면, 요것도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스테이터스를 response.set 스테이터스를 20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500번 페이지도 똑같이 수정해 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500 에러,
연산을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연산 잘못했으니까 500 에러라고 페이지로 넘어간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 거는데 (03.jsp)로 할까요?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서버에 에러 03.js 페이지가 없죠. 그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겠고요. 404 에러,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XML에 이렇게 404가 발생했을 때 이 404로 가라 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404 페이지로 간 거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당표 들어와서 자, 이렇게 예외를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방식. 예외 처리는 정리해보면 예외 처리는 사용자로 하여금 좀 불쾌한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요. 다음에 그 두 가지 방식,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 다음에 web.xml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외를 처리를 해서 표현해주는 그 화면 페이지에다가 response.setStatus200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페이지라고 한번 셋을 해주면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